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드디어 A7 리뷰를 하게 되는군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죄송하지만 제 침이 차량에 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리뷰를 시작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동. 와, 너무 조용해. 환영 사운드가 있는데요, 사운드 자체도 없애버릴 수 있어요. A7의 이 첫 느낌은 그냥 너무너무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고급스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한번 올려놓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최고입니다, 최고. 기어 노브가 되게 세련되게 생기고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뒤로 당기고, 피도 여기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피를 누를 수 있어요. 너무 편하고요. 파킹 오토 홀드 정말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시프트 업이 밑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위로 올려야 시프트 업이에요. 진짜 직관적이라서 더 문제가 되는 출발을 해보면요, 스티어링 휠 가벼운 거 봐. 세상에. 축구방 추돌 감지 센서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보기가 너무 좋아서 시야감이라든지 운전하기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연비죠. 울트라 비니군의 앞발이 비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기름을 얼마나 덜 쓰고 멀리 가느냐인데, 제가 오늘 출발하는 곳이 조금 더 멀어요. 제가 원래 항상 출발하는 풍납동 쪽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동대문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더 좋죠. 연비를 더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당연히 효율이고요. 효율은 효율인데 에너지 항목은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킬로미터 초기화, 트릭 컴퓨터, 연비도 초기화. 아시다시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초반 토크가 꽤 높은 편이에요. 51토크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개입을 해가지고 초반 토크를 보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초반 응답성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스포티한 시트 포지션은 나오진 않습니다. 얘가 한 이 정도는 더 나와야 되고요. 좀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상당히 위에 있어요. 스티어링 휠도 좀 올리고요. 최대한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맥스 값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연비 운전을 한번 해볼 건데요, 130km 정도밖에 갈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딱 주유는 한 칸 딱 나와 있습니다. 한 칸. 근데 어디서 이렇게 잡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카메라 잡소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요새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스피커 쪽에 찌그덕 하는 잡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자주 들리네요. 그래도 만듦새의 아우디, 디자인의 아우디인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초반 토크를 많이 시작을 해주네요. 이게 에피션트거든요. 연비 주행이란 말이에요. 초반에 이렇게 딱 밟으면요, 엔진이 도는 것보다 모터가 이렇게 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 자체는 진짜 컴포트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약간 높으면서 시야감이 굉장히 좋으면서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느낌 자체는 없지만 이렇게 타고 가면은 엄청나게 편하고 운전하기는 좋은, 거기다가 양쪽에 센서들 겁나 들어가 있지, 앞에 디스플레이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 대단한데요. 일단 제가 운동 거동성보다는 연비 위주로 운전을 하면서 이 실내외적인 편의적인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뭐 설명 드릴 것도 없네요. 그냥 겁나 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쪽에 공조장치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너무 인식률이 좋고 시인성이 좋아가지고 별로 그렇게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살짝 밑에 내리는 거, 이 정도는 되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위에서 이렇게 조작하는 게 가장 최고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잠깐 PPL입니다. 차량에 어떠한 데미지도 입히지 않으면서 차량에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아이링 미니 거치대입니다. 이거 진짜 되게 좋아요. 나무 같은 곳에는 좀 붙이기가 불안하기는 한데 하이그로시 소재 같은 데다는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붙이자마자 아이링이 있는 핸드폰은요 그냥 이렇게 거치가 가능합니다. 바로 쓸 수 있죠. 카카오 내비를 틀어놓고 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차량에다가 폰을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차량들을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가끔 이렇게 폰을 거치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이렇게 거치하면 뭐 최고죠. 뗄 때도 아무 데미지가 없습니다. 일단 시트 착자감 끝내주고요. 안마가 돼요. 이오나이저를 오늘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이오나이저가 있고 향수가 있어. 향수. 공조장치를 만지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밑에 쪽에 있어가지고 뭔가 움직이고 조작하고 이러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만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스포일러를 뒤에 열었습니다.
좀 더 다운포스를 유발하여 좀 더 연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되나?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정말 좋네요. 물론 지금 컴포트성에다가 맞춰놓고 진짜 효율적인 부분으로 지금 에피션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효율적인 부분으로 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와 정말 편하다. 진짜 제가 편하다는 기준이 뭐냐면요, 서스펜션이 너무 몰랑몰랑해서 출렁출렁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걸 좋지 않은 승차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차량은 그렇게 몰랑몰랑하지도 않고 컴포트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쫀쫀하고요. 서스펜션이 옛날에 아우디처럼 그렇게 출렁출렁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네요. 개별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 설정을 좀 눌러서 들어가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은 효율, 서스펜션은 승차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스포츠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티어링도요. 티어링은 근데 스포츠인데도 이렇게 가볍나? 진짜 한 손으로 이렇게 돌아가. 한 손가락으로. 와 진짜 편하다. 이거 승차감으로 바꾸면 얼마나 더 편해지려고. 스티어링 휠은 승차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이내믹, 자동, 승차감, 효율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효율도 되고요 개별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 이렇게 하나하나 제 맘대로 세팅하는 맛이 있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자, 댐핑 값은요 스포츠로 놔뒀으니까 굉장히 단단할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항상 가는 곳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속 범핑 로드를 항상 실험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실험하는 곳으로 가면 확실하게 스포츠성이 어떤지 컴포트성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스포츠를 놔두니까요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막 빡 변하지는 않는데 되게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이렇게 조작을 해보면 진짜 마진율은 되게 높아요. 컴포트로 해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컴포트 말고 한번 다른 걸로 해볼까? 개별 설정에 들어가서 스티어링을 스포트로 한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스포츠를 누르자마자 엄청 쫀쫀해지네요. 이게 마진율을 확 줄여버리네. 그러니까 마진율을 높이냐 줄이냐 이 느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닌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낫네요. 저는 즉각적인 스티어링의 리스폰스를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밟으면요, 지금 아무리 연비주행이라고 할지라도 이 48V 배터리가 계속 차고 주는 게 느껴지거든요. 초반에 그렇게 엔진을 많이 개입하지 않고 배터리를 쓰면서 이 달리는 게 느껴집니다. 연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항상 체크하는 그 구간에 가가지고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차량을 타고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편안하네요. 아무래도 컴포트성과 이피션스, 그러니까 연비 효율적인 주행에 맞춰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안한 주행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좀 어이가 없을 정도고요. 잠깐 아까 느껴봤는데요, 앞쪽에 전부 다 둘 다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런지 소음이 진짜 적게 들어와요. 전면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자, 연속적인 범핑 로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개별 설정에서 일단 스포트로 놔두고 한 2번 정도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단단하다라고는 하지만요, 미니 컨트리맨 JCW 이런 느낌이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부드러워요. 지금 계속 넘고 있는데 이게 스포트라고 해도 세팅 자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거의 모델 3보다도 더 부드러워요. 감쇄력이 너무 쫀쫀하고 고급스러워서 진짜 좋은데요. 자, 다시요. 연속. 너무 좋은데요? 이게 그러면은 서스펜션을 승차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와, 서스펜션을요 지금 승차감으로 바꿔놓으니까 우와 장난 아니다. 야, 이게 드라마틱하네요. 엄청 부드럽습니다. 엄청. 이거 이렇게 승차감 좋게 운전하니까 진짜 운전할 맛 나네요. 연속적으로 범핑 로드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가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쭉 가면서 그대로 밟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굿이다 진짜. 진짜 좋다. 승차감이 정말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냥 진짜 이 차량으로, 이거 스포츠 세단 맞아요? 이거 스포츠 쿠페형 세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편한데? 이거 단순히, 저는 이런 승차감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범핑 로드를 지나갈 땐 진짜 편하네요. 와, 부드러운 거 봐. 미쳤네. 하지만 이런 댐핑 감쇄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넘어보고, 와, 여기 최고로 높은 데인데 진짜 부드러워요. 여기도. 와, 굿이다. 진짜 끝장난다. 이거 단순하게 그냥 편안하고 출렁출렁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쫀쫀해요. 너무너무 편합니다. 자, 그럼 개별 설정 다시 들어가서
승차감은 스포츠에다 놓고 이제 연비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비 주행을 하면서 제일 처음 느끼는 부분은요, 아우디도 반자율 주행 보조 장치에 상당히 공을 들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확실히 체크를 해가지고 디스턴스랑 차선 유지 장치랑 그리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게 세팅을 해놓고요, 셋을 딱 누르면 앞차와의 거리 80km로 높일 수 있군요. 자, 앞차와의 간격 유지는 되고요. 근데 조향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엘카스가 안 돼서 너무 아쉽네요 진짜. 이거 제가 못 찾는 거 아니겠죠? 아, 네, 제가 A7 할 때 여기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제가 이것만 갖다가 조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그 많은 시간 동안 리뷰를 하면서 이 반자율 주행을 제가 리뷰를 못했네. 앞차와의 간격 조정은 됩니다. 지정한 속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가능해요. 제가 이거는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찾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요, 얘가 그렇게 연비가 뭐 특출나게 뛰어나거나 그러지가 않네요. 제가 지금 굉장히 연비운전을 발컨을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자, 쭉 연비운전을 할 겁니다. 쭉 연비운전 할 거고, 승차감과 스티어링 조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승차감, 착좌감은 끝내주고요. 등을 주물러주는 이 시스템이 있어요. 마사지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막 강력하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해준다? 어떤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등을 살짝 눌러주고 허리를 살짝 눌러주는데, 저는 이 정도만 돼도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웨이브, 펄스, 스트레치, 이완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제가 펄스로 해놓으니까 하나 둘씩 등을 이렇게 부위별, 스팟별로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거 되게 기분 좋네요. 웨이브로 놔두면 이렇게 물결 치듯이 위아래로 허리를, 어깨를, 등허리를, 견갑골을 이렇게 쭉쭉쭉쭉 눌러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좋다. 어깨 눌러주니까 되게 기분 좋네요. 자,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줄 거야? 날 뭐 늘려줄 거야? 온몸을? 그렇진 않죠? 이완, 어깨만 계속 이렇게 눌러주나봐요. 오늘 안 그래도 목이 너무 아파서 힘들었는데 잘됐다. 어깨를 이렇게 주물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차와의 간격 조정이 되니까요. 지금 80km에 맞춰놓고 앞차의 간격 조정은 제일 멀리 떨어져 놨어요. 그래서 좀 안전하고요. 지금은 뭐 운동성이라든지 어떤 느낌, 하체 거동성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죠. 죄송합니다. 앞차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굉장히 잘 멈춰줍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의 기능, 성능 자체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떠들었더니 목이 마르다. 옛날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있어도 너무너무 편했잖아요.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통해서 발이 편하다는 부분만이라도 너무너무 편했는데, 지금은 이 스티어링 조작이 없으니까, 차선 유지 장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또 불편하네요. 지금 차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인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한번 급하게 차선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우와, 잘 멈춰준다. 저 지금 브레이크 안 밟았거든요, 일부러. 우와, 근데 확 끼어드니까 앞차를 딱 보고 멈춰요. 이건 좋네요. 근데 이건 사실 BMW, 벤츠, 뭐 테슬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되는 기능이기는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조물조물 해주면서 달리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 야, 편하다. 정말 편하고, 그리고 인테리어가요, 이 위쪽을 우드라고 얘기해서 좀 올드한 느낌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Q8에서 느꼈던 그 스포티함, 그 알루미늄 트림에서 느꼈던 아주 젊은 감각의 그 스포티한 느낌의 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실내의 인테리어는 조금 많이 아쉬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전면에 HUD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눈에 피로도가 없는 상태로 뭐 깜빡이거나 일렁임 없이 시인성이 좋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 분명히 130km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몇 킬로 왔니? 15.3km로 왔거든요. 그런데도 연비가 줄어들질 않고 140km를 갈 수 있다고. 얘는 가변식 체크하는 구간이잖아요.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전에 아마 타셨던 분이 엄청나게 세려 밟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연비 운전을 하니까 주행 거리수가 늘어나네요. 기름 게이지가 깎이지가 않고 있어요. 좋다. 연비를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되게 재미있는 거는요, 얘도 그 나름대로의 회생 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요, 48V의 배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내가 이거 좀 씁니다. 이런 게 계속 보여져요, 실시간으로. 그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그럼 이렇게 연비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좀 실망인데? 자, 연비를 체크하는 구간이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얼마나 연비가 나왔을런지. 근데 진짜 편안하고 조용하고, 야, 졸음이 올 정도네. 745 2급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 정도 세그먼트의 안정감과 고급감이 있어요, 서스펜션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요, 아예 배터리에 초록색으로 충전
충전 중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느낌도 너무 좋아. 비상 깜빡이를 켜고 연비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비는요, 안타깝게도 연비는 10km가 안 되네. 10km가. 네, 연비는 9.9km에 머물렀습니다. 리터당 9.9km인데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이 부분에 초록불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썼다가 빠졌다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충전이 됐다가 이런 식의 48V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다만 저는 좀 진짜 아쉬운 게 연비가 전 이 정도 연비 주행을 하면 15km에서 한 14.5km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네요. 제가 공조기를 뭐 풀로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뭐 엑셀을 밟지도 않았어요. 진짜 심지어 엑셀 전개 자체를 안 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남은 부분은 이제 뭐 노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다이내믹입니다. 다이내믹도 개별 설정이 가능한데요. 주행 스포트, 서스펜션 스포트, 스티어링 스포트 전부 다 스포트로 다 바꿔놓고요. 오케이, 얘는 오른쪽으로 당겨야지 스포츠 모드가 되고 저는 매뉴얼로 놔두고 이제부터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타이어 공기압 체크가 좀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가 제대로 공기압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행 질감은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와, 얘는 스포츠 주행성이 아닌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차량이 생긴 거는 쿠페형 세단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휠베이스 넓고 제가 한 번만 딱 돌려봐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스포츠 세팅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전부 다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에서 전부 다 스포츠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 볼게요. 허둥지둥까지는 아니고 너무 컴포트성에 입각해서 차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부드럽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얘는 잘못하면은요, 서스펜션에 만약에 얘 타이어가 별로 좋지 않은 게 들어가면은 서스펜션이 너무 말랑말랑 해가지고 좀 눌렸을 때, 리범핑 되기 전에 눌렸을 때요, 그때 미끄러질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달려나가는 느낌은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아주 기민하거나 아주 응답성이 좋은 브레이크는 아니에요. 밟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고 들어가고 다시 치고 나갔을 때 이런 느낌은 상당히 기민하진 않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좀 아쉬워요. 딱 브레이크를 밟고 생각보다 운동 거동성이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운동성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RS7이나 S7을 타보진 않았는데요, 아우디의 전반적인 어떤 세팅 자체가 컴포트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A6 때는 제가 이 컴포트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정말 잘 차려입은 비즈니스 세단의 느낌이고, 이 차량은요 그래도 조금 날렵하게 옷을 좀 댄디하게 입은, 멋스럽게 딱 입은 그런 세단 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운동성을 생각을 했는데, 미션 체결감이라든지 튀어나가는 응답성, 엑셀러레이션의 리스폰스, 이 스티어링 휠의 리스폰스 등이 조금 거칠게 차량을 몰고 한계 주행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 돌려보면 얘는 많이 거동성이 컴포트성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잡아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 돌아다니시기보다는 그냥 직발가속감도 엄청나게 스포티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엄청 컴포트성에 입각해 있구나, 만듦새가.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좋은 유저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스포티한 외모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젠틀하게 운전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프트 다운을 하고 딱 튀어나가려고 하면요, 체결감이 늦어요. 내리면은 바로 딱 체결이 돼서 다 이제 튀어나간다 이 느낌이 아니고, 내리면 붙었어. 자, 이제 밟는다? 밟는 건 괜찮아요. 밟는 건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때문에 그런가 봐요. 밟는 응답성은 되게 좋아요. 이거 봐, 이건 100% 전기가 도와줘서 이런 거예요. 초반 응답성까지 딱 좋다. 초반 응답성까지는 되게 괜찮네. 그런데 이게 미션이 막 치고 올라가다가 RPM을 쥐어짜서 딱 치면 이게 딱 치잖아요. 그러면 RPM이 올라가다가 다시 딱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체결이 붙고, 그리고 다시 딱 밟으면 전기가 딱 도와줘요. 그리고 심지어 그 소리까지 나요. 전기 모터의 그 소리, 삥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까지 나요.
야,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알겠다. 자, 코너링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차량은 코너링을 그렇게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링, 제가 그렇게 높은 속도로 돌지는 않았는데 코너링 속도에서 조금 끌어질 것 같다는, 타이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니야, 서스펜션 같기도 해. 그냥 일단 전반적으로 모든 세팅 자체가 컴포트성에 맞춰져 있는 그 세팅이다 보니까 뭔가 제가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불안한 느낌이 사실 있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차량은요 되게 스포티한 외관을 갖고 있지만 스포티한 주행을 하라고 만든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있다가 완벽하게 힘을 좀 많이 줘서 유턴으로 한번 잡아 돌려 볼 텐데, 오버가 난리도 없고 얘는 쿼트로고 또 전륜에 아마 세로 배치형이기 때문에 막 차가 말도 안 되게 뒤가 털려버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A6와 A7이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 차량의 세팅이 똑같아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차량의 어떤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세팅 값은 되게 비슷해. 근데 생긴 게 되게 다르잖아요. A7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뭔가 진짜 스포티하게 잘 나갈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300마력이 넘는다고 나오고. 그런데 실제로 밟아보면 되게 정숙하고 안락하면서 컴포트하게 빨리 나가는 느낌은 있지만 절대로 스포티하게 빨리 나가거나 스포티하게 잡아 돌리거나 기민한 차체 거동성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되게 젠틀하지만 빠른, 정장을 입고 겁나 빨리 달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제 취향은 아니네요. 제 취향은 아닌 게 생긴 건 너무 제 취향이거든요. 근데 운동 거동성은 최근에 어떤 차량, A5 스포트백이 훨씬 더 제 취향이에요.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느낌이 부드러워. 그냥 되게 부드러워요, 차량이. 브레이크, 만약에 이게 배터리 없었으면 터보렉 생각보다 상당히 심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푸트 다운이 또 잘 안 되네요. 자, 브레이크 밟아 볼게요. 네, 그리고 안으로 한번 기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부드러워요. 정말 너무너무 편안하고 극대화된 컴포트성 때문에 이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되게 고급진 쫀쫀한 서스펜션 세팅,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젠틀맨스럽습니다. 신사다워요. 정말 좀 편안한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제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깜짝이야. 오케이. 자, 보시면요 약간 슬립이 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진 않는데 스키드음이 나지도 않고 그냥 미끌러 버려요. 살짝. 그래서 제가 잠깐 조향을 했는데 물론 다 잡아줄 거예요. 잡아줄 건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둘, 셋. 정말 풀악셀을 딱 때려 밟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나냐면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모터 회전음이 삥 하고 들리면서 정말 엔진음이 조용하게 나요. 마치 전기차가 튀어나가는 듯이. 하지만 그 정도의 토크감은 없어요. 즉각적인 반응은 끌어냅니다, 확실히.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되게 멋있는 차량 갖다가 되게 편안하게 그랜드 투어링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얘는요 그랜드 투어러로서는 최고예요. 최고. 진짜 너무 괜찮네요. 야, 승차감이 일단 너무 좋으니까, 컴포트성이 끝내주니까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야, 진짜 편하다. 근데 이렇게 나갈 때 확실히 엔진 터보렉 같은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얘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제 많이 도와주질 못하니까 아까 초반에 그 기민함을 많이 잃었어요. 왜냐면 아까 정말 제가 많이 배터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 힘이 남아있질 않는 거지. 이 정도로 제가 A7의 리뷰를 마치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점, 이 차량 정말 승차감 좋다. 그리고 편의성이라든지 고급감 진짜 좋아요. 그냥 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할 정도로 멋집니다. 멋진 차량이에요. 그런데 단점, 그런 안락함과 스포티함을 둘 다 겸비하지는 못했다.
있다. 안락함에 입각한 차량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편의 장비 또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포트성에 대해서는 아마 S7이나 RS7 정도의 차량을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자,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좋은데? 무슨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야? 열을 좀 받기 전에는 을 들어오는 것 같더니 브레이크 잘 잡네요. 장점이 되게 극명해요. 일단 컴포트에, 그리고 안마 기능 이런 거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코너링을 한번 돌아볼 텐데, 자 봐요. 여기서 이제 단점이 나올 겁니다.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꽤 속도가 많이 나는 구간에서 되게 불안한 코너링 느낌을 선사해줘요. 그게 좀 아쉬운데, 들어갑니다. 이거 봐. 뒤쪽이 살짝 날아간다니까? 아니, 차라리 스키드 음이라도 내주라고. 내가 뭔가 한계 영역에 부딪혔다라고 얘기를 해주라고. 그래서 스포티함을 같이 겸비하지 못한 아주 괜찮은 아빠차 정도로 결론을 내리면 아마 제 아빠 리뷰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우디 고진 모터스에도 얘기했거든요. 나 이거 차 별로면은 깔 건데 까도 괜찮느냐, 마음껏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마음껏 제 할 말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점 정말 감사드리는데, 일단 다른 부분들보다 편의성적인 부분이랑 외관에서 오는 그 멋진 뿜뿜이 저로 하여금 이 차량을 타고 있으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만드는 게 일단 사실이에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소재적인 고급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이거는 추후에 윗등급에서 느껴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직발 가속력 자체는 되게 좋아요. 특히나 초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지금 도와주잖아. 막 윙 하면서 도와주잖아요.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S63 AMG조차도 처음에 딱 밟으면 빵 이렇게 나가는 그 에네르기파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 에네르기파 느낌이 없어요. 딱 밟으면 즉각적으로 튀어나가요. 이렇게 봐. 와, 이거는 되게 좋아요.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PHEV나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도 좀 48V만큼 큰 아이들을 채용해서 딱 이렇게 쏘면, 그렇지, 이렇게 바로 나가주면 좋다 이거야. 아주 굿굿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컴포트예요. 컴포트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근데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정말 저는 미니 컨트리맨 JCW 정도의 돌덩이처럼 단단한 그런 서스펜션을 차라리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라고 남겨두시고, 너무 여러분들은 제 리뷰에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A7은요 정말 편안한 차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개인의 취향을 좀 강력하게 얘기할 뿐이고 제 리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거 말고는요 굉장히 훌륭한 차예요. 주행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구입을 하라고 하면은 A7은 구입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RS7이나 S7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리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가끔의 스포티함과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운전을 표방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컴포트함과 안락함, 젠틀함, 그리고 멋진 뿜뿜, 이런 부분들 가능하시면, 그런 부분이 좋으시다면 100%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리뷰는 이걸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이 차량을 제공해주신 아우디 고진 모터스 동대문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놀러와서 구경하세요. 감사합니다.